평론가 김한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수필은 사랑 그 설렘이라는 정재율 수필가님의 수필입니다. 태계 선생이 단양 군수로 재직 시에 뒤양이라는 기생과의 러브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림이라는 소설 속에서도 이제 등장한 그런 내용인데, 정재율 수필가님의 시선으로 그 어떤 사랑 그리고 그 설렘에 대해서 한번 풀어나가는 그런 수필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면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무수한 물결을 일으키듯이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이 말을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 주위 사람들에게 주책 없는 사람이라고 눈총을 받을지도 모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늙은이라도 스스로 자제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아예 싹이 말라버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인간에게 영원히 잠재되어 있는 원천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양상과 깊이와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개념도 바뀌어 어른들에게는 존경이라는 뜻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숭배라는 말로 대신하는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성에 대한 용어일 것입니다. 이때에는 감정이 다양하고 산만하여 한마디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제각각의 주장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전할 때는 가슴 두근거림으로 의지력을 넘어 본능이 앞서기 쉽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유를 가지는 이는 신에게 핑계를 대기도 하지요. 신은 종의 번식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력하게 성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았으니 그의 세력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표출되는 양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끔 뉴스에 발표되는 젊은이의 사랑은 소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도 배신한다고 하여 결과가 그렇게 끔찍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동물보다 못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드리기 어려운 난제이나 누구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자기의 법을 세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여 답답함과 고민스러움에 행동이 앞서는 경우도 있으나, 애잔한 사랑 노래를 불러 그리움도 달래고 사랑에 대한 시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정제하려고도 합니다. 태계 선생이 단양 군수로 재직 시 뒤양이라는 기생과의 러브스토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림이라는 소설에도 사랑하는 태계 선생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깊은 밤 두 사람의 그림자만 창에 비치는 상황에서 태계 선생은 너야말로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설은 그 다음 장면을 더 이상 묘사하지 않습니다.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태계 선생의 사랑은 그러했습니다. 낙이 부름이라는 말이 있죠. 즉 즐기되 음란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지가 아닐까요? 태계 선생이 도산 서원으로 낙향하실 때 보따리에는 조랑말에 실린 간단한 보찜이 전부였습니다. 기생 두양과는 불란을 서로 선물로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선생은 불란이 마르지 않도록 돌봐줄 것이고, 물을 줄 때마다 기생 뒤양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불란이 어느 아침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후 단양으로부터 온 소식은 바로 뒤양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계 선생의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엄하게 내리고 선명히 그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글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기억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고 그 글에서 전하는 감동은 사춘기 시절 그대로입니다. 내가 리브봉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로 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신의 체험을 쓴 글일 것입니다. 스테파네트는 주인집 딸로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문 남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아가씨인데, 어느 날 양식을 나귀에 싣고 온 아가씨는 날씨 관계로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로운 목동과 양들만 있는 언덕에서 모닥불만 피워놓고 같이 밤을 보내야만 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무섭고 외진 곳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직 목동 한 사람뿐인 아가씨. 그러나 목동은 어느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여기에 고이 잠들고 있노라 하고 어깨를 베고 잠든 아가씨를 아침까지 그대로 순결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별은 더욱 영롱하게 빛을 내며 운행하고, 혹 잠에서 깬 산새들은 가장 고운 목소리로 노래했다고 알퐁스 도데는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소설에도 있고 노래 가사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철학자들의 단언이 내린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정의라고 해서 식상하거나 절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해 보여도 보석은 보석인 것입니다. 위의 세 이야기에서 나타난 사랑은 파괴가 아닌 아낌입니다. 빼앗음이 아니고 지켜줌입니다. 욕심대로 소지함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환하게 피어있는 꽃을 꺾어서 병에 꽂음이 아니라 감상하고 그냥 놔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 나비도 유혹해 보게 하고 열매도 맺고 생을 탈없이 마치도록 배려함입니다. 사랑은 잡힐 듯 잡히면서 아른거리며 괴로움과 슬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낙비 후에 뜨는 무지개의 황홀함이며 서쪽 하늘에 펼쳐지는 노을의 정겨움이며 깨끗하고 손도 감히 닿지 못함이며 순결함을 언제까지나 지켜주고 싶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짧은 달콤함보다는 길게 실증나지 않는 된장국 같은 사랑이 초심의 찬란함과 그리고 긴 설레임으로 길게 이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네, 정재율 수필가님의 사랑 그 설레임을 수필을 읽어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에세이로 남긴 그런 소중한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수필을 한 편을 읽어드렸는데, 이 수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문학평론가의 서재, 오늘 좋은 수필 한 편을 읽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또 영상과 수필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저는 문학평론가의 서재 진행자 김한철 평론가였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